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이슈입니다. KDDX, 한국형 구축함, FFX 배치 3, 한국형 경항모 등 최신 주요 함정에 장치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 전투 중 함정이 적의 대한미사일 공격을 받는다면 함정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적인 보호 시스템 중 종말 단계, 즉 마지막 단계의 방어 시스템인 CIWS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CIWS는 Close-in Weapons System의 약자로 CWIS라 불리며 우리말로 근접 방어 무기 체계라는 의미입니다. CWIS는 대한미사일의 공격에 대비한 다른 방공 시스템이 요격에 실패 시 한 발에서 두 발 정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최후의 근거리 방어 수단입니다. CWIS는 보통 자체 레이더와 컴퓨터, 포탑이 회전 가능한 고속 중구경 기관포로 구성되며 자체적인 컴퓨터와 레이더로 목표물을 조준하여 미사일 예상 궤도를 추적하여 사격합니다. 주로 형태는 기관포를 써서 대한미사일을 유격하는 형태이지만 다른 형태로는 함대공 미사일과 기관포의 혼합형과 대공 미사일로만 구성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생산한 많은 종류의 CWIS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는 기관포 형태로 골키퍼와 팰런스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탈레스가 제작한 SGE-30 골키퍼 CWIS를 주로 사용하며 미국의 탱크 잡는 전투기인 A-10에 장착된 GAU-8 30mm 기관포를 사용하여 서방권의 표준 CWIS 팰런스 M61A1에 비교하여 월등한 유효 사거리와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레이더 측면에서는 팰런스는 KU 밴드 레이더만 사용하는 반면 골키퍼는 I 밴드, K 밴드를 동시에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TV 옵티컬 시스템을 탑재하여 전자전 상황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보여줍니다. 목표물 선정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팰런스는 하나의 표적을 공격 후 그 다음 표적을 재탐색, 재추적하는 순차적인 대응 방식인 반면 골키퍼는 여러 표적 중 가장 가까운 목표물부터 사격 후 바로 다음 목표물을 사격하는 동시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레스사의 골키퍼 CWIS는 미국 레시온사의 팰런스에 비해 사용하는 국가가 유럽, 남미, 중동 일부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한 문제는 추후 골키퍼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군수 지원이 수지 타산에 맞지 않아 추가적인 개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최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팰런스에 비해 기능 측면에서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팰런스에 비해 월등한 유효 사거리와 파괴력을 가진 골키퍼를 선호하여 주요 함정 건조 시 장착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구입할 때 이지스 시스템에 팰런스가 함께 장착되는 옵션이었지만 제작사의 양해를 구하여 팰런스 대신 골키퍼를 장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탈레스사의 골키퍼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 5월 말에 울산급 호위함의 근접방어 무기 체계 입찰에서 미국 레이시온사의 팰런스 블록 1B가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전세계 골키퍼의 25%의 물량을 한국에서 차지하고 있었기에 큰 이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골키퍼 CWIS의 도입 가격은 팰런스 블록 1B에 비해 2배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또한 가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이 개량되고 있는 팰런스 블록 1B가 상대적으로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골키퍼를 제치고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골키퍼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계기였으며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방권 CWIS에서는 팰런스가 독점 체제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 한 시장에서 독점 체제가 되면 폐해가 발생되기 마련인데 2005년 팰런스 CWIS를 구입한 대한민국은 2015년 신형 함정 건조에 필요한 팰런스 구입을 위해 미국 레시온사와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는 협상 중 미국 레시온사가 과거와 비교해 2배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서방권에서는 팰런스는 유일한 CWIS였기에
다른 대안이 없는 시장 상황으로 레시온사가 배짱 장사를 하더라도 막을 대안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2배나 오른 가격의 펠런스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은 그저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대한민국은 K9 자주포, K2 흑표, 각종 미사일 등을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등한 펠런스 스위즈를 대신하여 국산화하는 것에 대한 개발비, 유지 보수 비용 등 여러 가지를 계산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업 타당성에서는 국산화를 위한 개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한국형 모델을 개발 가능하다는 결과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펠런스 스위즈 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을 할 수밖에 없기에 한국형 스위즈 개발 시 충분한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운영하는 골키퍼 스위즈는 배치된 지 20년이 넘어가며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골키퍼 스위즈는 펠런스에 밀리면서 유지 보수나 업그레이드가 거의 없는 편이었고 네덜란드 탈레스사에서도 생산 라인 유지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4월 LIG 넥스원은 탈레스사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에서 골키퍼 스위즈를 창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함정의 골키퍼 스위즈의 노하우와 유지 보수는 국내 창정비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건조될 함정을 위하여 한국형 스위즈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형 스위즈를 장착하는 함정은 KDDX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부터 도입될 것이며 이후 함정에도 적용하여 국내 자체적으로 창정비가 가능하여 유지 보수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형 스위즈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골키퍼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인 30mm 기관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반영하여 미군 A-10 전투기의 GAU-8 게틀링건을 장착할 예정이며 이는 기존 기관포를 사용하여 새로운 기관포를 개발 및 도입하는 것에 비해 개발 및 검증 시간과 탄약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탄약은 국내 최대의 탄약 생산 업체인 풍산에서 30mm GAU-8 기관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K164, K165 미사일 간통탄을 생산하고 있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GAU-8 기관포는 분당 발사속도 4200발에 달하여 함정을 위협하는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스위즈의 목표물 탐지 및 추적을 위한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가 아닌 다기능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인 A사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스위즈의 내면에 A사 레이더를 장착하여 모든 방향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며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목표물을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이후 구체적인 사업 공고가 나올 예정이며 한국형 스위즈 성능을 위한 도입 기술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함정 전투 체계 CMS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다기능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인 A사 레이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과 골키퍼의 창정비 체계를 운영하며 여러 미사일과 감시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는 LIG 넥스원이 입찰 경쟁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존의 스위즈 체계를 도입하려고 하였지만 미국 레시온사는 펠런스가 무기 시장의 사실상 독점으로 인하여 배짱 장사를 시도하려다 오히려 경쟁자를 만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6회 공군에 걸쳐 여러 군사 무기를 국산화를 진행하면서 많은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한국형 스위즈 개발에 있어 기술적 어려움은 크지 않으나 KDDX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의 건조에 맞춰 개발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여러 무기 개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한국형 스위즈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력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였습니다.